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지구를 떠나 저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때는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였던 이 상상이 이제는 인류의 가장 뜨거운 미래 프로젝트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란가요? 우주 식민지 건설이라는 원대한 꿈은 더 이상 공상과학의 영역이 아닌 우리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여정 속에서 상상 속 미래가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목에서 어떤 난관과 기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보시죠. 우주 식민지는 단순히 우주 공간에 떠있는 작은 정거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지구를 넘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원대한 계획이죠.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토록 막대한 자원과 노력을 들여가며 우주로 나아가야만 할까요?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한계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참 아름답고 풍요로운 행성이지만 그 자원은 유한하며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변화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정된 물통의 물처럼 귀한 자원들이 고갈되어가는 현실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죠. 또한 지구에만 모든 인류의 생존을 맡기는 것은 마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모를 자연재해나 우주적 사건, 혹은 예측 불가능한 인류 문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인류라는 종의 생존을 위한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주 식민지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류가 지구라는 한계를 벗어나 우주로 시야를 넓히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을 넘어 우리 종의 생존을 위한 궁극적인 전략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푸른 지구를 떠나 돔 형태의 우주도시가 건설되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신가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의 이미지처럼 우리 인류 역시 언젠가 지구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경각심 속에서 우주 식민지는 단순한 피난처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문명을 꽃피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요람을 벗어나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은 우리 인류의 존재 방식 자체를 재정의할 만큼 거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참 많겠죠. 공상 과학 소설에서나 보던 우주도시를 실제로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과학기술적 난관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숨쉬는 공기, 마실 물, 먹을 식량은 어떻게 조달하고 순환시켜야 할까요? 지구와 같은 중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주의 혹독한 방사선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주에서 건설할 건축 재료와 공법은 또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요? 이처럼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주 식민지라는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인류의 지성과 기술력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생존의 기본 요소들, 이를테면 숨쉬는 공기나 마실 물, 그리고 매일 먹어야 할 식량만 해도 우주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지구처럼 풍부한 자원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공급하고 순환시킬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난관은 바로 생명 유지 시스템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 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ISS에서는 물의 90% 이상을 재활용하고 심지어 우주인들의 땀과 소변까지 깨끗한 식수로 바꾸어 마십니다. 공기 역시 마찬가지죠. 이산화탄소를 걸러내고 산소를 다시 만들어내는 폐쇄 순환 시스템을 통해 생존하고 있습니다. 우주 식민지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훨씬 더 대규모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적용해야 할 텐데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경재배나 공중재배 같은 첨단 농업 기술이 필수적일 겁니다. 인공 조명과 영양분을 정밀하게 조절해서 우주에서도 신선한 채소를 길러내고
어쩌면 미래에는 세포 배양 기술로 고기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활용될지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영화 마션의 감자가 생각나는 대목이네요.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중력입니다. 지구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중력이 우주에서는 사라지죠. 무중력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뼈 밀도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며 시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식민지에서는 지구와 유사한 수준의 인공중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거대한 구조물을 회전시켜 원심력을 이용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마치 놀이기구처럼 빙글빙글 돌아서 인공중력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과 안정적인 회전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겁니다. 이는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여주었죠. 또한 우주의 혹독한 환경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구는 두꺼운 대기와 강력한 자기장 덕분에 태양풍이나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우주 공간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입니다. 특히 고에너지 입자로 이루어진 우주 방사선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두꺼운 차폐막이 필요하겠죠. 달이나 화성의 흙, 즉 레골리스를 활용하거나 물, 혹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 같은 물질을 두껍게 쌓아 방사선을 막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래에는 자기장 보호막 같은 첨단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주에서 어떻게 지어 올릴지도 큰 문제입니다. 지구에서 모든 건축 자재를 로켓에 실어 나르는 것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달이나 화성에 있는 자원을 직접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현지 자원 활용, 즉 ISRU, 인시투 리소어스 유털러제이션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달에 풍부한 레골리스를 3D 프린팅 재료로 사마귀지를 건설하거나 화성의 얼음을 녹여 물과 산소를 얻는 방식이죠.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건축물을 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상상, 정말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러한 기술적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많은 국가와 민간 기업들이 달과 화성을 중심으로 우주 식민지 건설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달은 지구와 비교적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극지방에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꼽힙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처럼 인류가 다시 달에 착륙하고 장기 체류 기지를 건설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화성은 달보다 멀지만 대기가 존재하고 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인류의 두 번째 고향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 같은 탐사선들이 이미 그곳에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이처럼 우주 식민지 건설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고 새로운 문명을 개척하려는 거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는 막대한 자원과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가 될 테니 전 세계적인 협력은 물론 민간 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기업가들이 우주 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그들은 우주가 단순한 과학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주 식민지 건설은 이제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 그리고 기업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프로젝트죠.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우주 경제 시대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우주 자원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주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단순히 돔 형태의 거주지를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인프라와 생명 유지 시스템, 그리고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하죠. 이 모든 과정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가령 달이나 화성에 수십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지구에서 전부 운반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우주 현지에서 자원을 조달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필수적이죠. 이 막대한 투자를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초기 우주 개발은 주로 국가 주도의 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처럼 국가적 위신과 과학적 진보가 주된 동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민간 기업들이 우주 경제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을 넘어 우주 관광, 이성 통신, 심지어 행성 간 자원 채굴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전은 우주를 새로운 경제 활동의 장으로 보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겁니다. 억만장자 기업가들이 이끄는 이 민간 우주 기업들은 국가 예산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주에는 과연 어떤 자원들이 숨겨져 있길래 이토록 큰 기대를 모으는 걸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소행성 채굴입니다. 지구 근처를 떠도는 수많은 소행성 중에는 금, 백금, 니켈, 철 등 지구에서 희귀하거나 고갈되어가는 광물들이 엄청난 양으로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 하나의 소행성에서 채굴되는 광물 가치가 전 세계 GDP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 그 잠재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달에는 지구에서는 극히 드문 헬륨-3이라는 동위원소가 풍부하게 존재하는데요. 이 헬륨-3은 미래 핵융합 발전의 핵심 연료로 소량만으로도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꿈의 자원입니다. 만약 달에서 헬륨-3를 성공적으로 채굴하여 지구로 가져올 수 있다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우주 자원의 가치는 단순히 지구로 가져와 판매하는 것을 넘어 우주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주 식민지 건설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달의 레걸리스, 나 소행성에서 직접 조달하고 우주선 연료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지구에서 모든 것을 운반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 경제는 자원 채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주 관광이 있습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호텔 건설을 구상하고 있으며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거나 지구를 배경으로 한 특별한 휴가를 즐기려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형성될 겁니다. 또한 미세 중력 환경을 활용한 우주 제조 산업도 크게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만들기 어려운 특수합금이나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등을 우주에서 생산하여 지구로 가져오는 방식이죠. 무균 환경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 덕분에 기존 산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들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곳에는 언제나 치열한 경쟁과 이권 다툼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권, 특정 궤도나 행성에서의 활동 권한 등 지구에서의 영토 분쟁이나 자원 전쟁처럼 우주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협약과 법률이 마련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와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등장은 때때로 이러한 규범을 앞서 나가기도 하죠. 누가 먼저 자원을 선점하고 기술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미래 우주 경제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 경제 시대는 막대한 투자와 함께 무한한 기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류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도전과 윤리적 질문들을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시장을 어떻게 현명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주 식민지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이 새로운 시대가 인류에게 던지는 사회적, 윤리적 질문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주 식민지, 그곳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단순히 지구의 삶을 복사하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될 거라는 상상이 지배적입니다. 돔 형태의 폐쇄된 공간 안에서 공기와 물, 식량까지 모든 것이 순환되는 시스템에 적응해야 할 테고요. 인공 중력 아래에서 몸의 변화를 겪으며 어쩌면 지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스포츠나 여가 활동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생존 환경은 분명 새로운 생활 방식과 문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사회 시스템과 법률을 요구할 겁니다. 지구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우주 공간의 특수성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 자원의 희소성이 극대화된 환경에서 개인의 소유권이나 공동체의 책임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또한 인구 밀도가 높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주 식민지 사회의 근간을 이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구와의 관계 또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 식민지는 지구의 종속적인 일부로 남을까요? 아니면 점차 독립적인 주체로 성장하게 될까요?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서적, 정치적 분리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우주 문명이 탄생하여 지구 문명과는 다른 가치와 정체성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는 우주 식민지에게 고향이자 조상들의 땅으로 남겠지만 그 연결고리의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할 겁니다. 하지만 우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막대한 비용과 첨단 기술이 필요한 우주 식민지 건설은 초기에는 소수의 엘리트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만 허락된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계층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우주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고요? 인류의 새로운 터전이 될 우주 공간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외계 생명체를 조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윤리적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미지의 존재 앞에서 인류의 정체성은 어떻게 제정이 될까요? 이처럼 우주 식민지 건설은 단순히 기술적인 도약을 넘어 인류의 존재 방식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로 나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땅을 찾아 정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인류로 거듭나는 과정이자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는 궁극적인 도전이 될 테니까요. 어쩌면 우주 식민지는 인류의 지성과 용기가 만들어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웅장한 증거가 될지도 모릅니다. 미지의 미래에 대한 경외감과 깊은 성찰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이겠죠. 우주 식민지 건설은 인류의 선택이 아닌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주 식민지 건설은 지금 우리의 기술 발전과 경제 시스템, 그리고 사회 윤리에 대한 고민이 집약된 현재 진행형 프로젝트입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곧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우주 식민지는 단지 어디에 살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인류는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할 도전과 기회 속에서 인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지 그 흥미로운 미래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